네, 시사회사의 김자일입니다. 이 팬데믹 사태가 더 험악해지니까 언론들의 표현도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헤드라인들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쓰여졌습니다. 호러, 공포, 헬, 지옥, 다키스트 데이, 암흑의 날, 뭐 이런 단어들이 동원이 됐는데 어제 하루 동안의 사망자가 2,879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전체가 27만 3천 명. 그런데 어제 CDC의 헤드퍼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1월, 2월 말까지 모두 한 18만 명 정도가 더 죽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암흑의 공포의 날들이 우리 앞에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지금 병원의 입원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20여일 전 11월 초만 해도 6만 2천 명이었었는데 이렇게 크게 입원 환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오늘 지역적인 스테이 앳 홈 명령에 들어가게 되는데 병원 중환자실의 베드가 다 동이 났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바로 지난 3월에 코비드-19이 처음에 시작될 때 이제 퍼스트 웨이브다 우리가 그랬는데 여름에 세컨드 웨이브가 왔고 땡스기빙 지나면서 이제 겨울철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제 3차 웨이브가 다시 온 것입니다. 백신이 이제 곧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반 대중이 접종을 다 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18만 명이 더 죽는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옥과 공포, 암흑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위기, 크라이시스 이런 얘기 가지고는 지금 현상을 표현하기에 부적절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판국에 별천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카고 쿡 카운티 우리가 사는 지역인데 지난 수요일입니다. 노스브룩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호합한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결혼식에 한 15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허깅하고 그랬는데 이 장면이 이제 CBS 뉴스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이트하우스에서는 연말까지 여러 가지 이제 파티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 파티에는 지난번에 테스트에서 포지티브로 판명이 났던 트럼프의 가족들, 측근들이 모두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파티는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주도를 한다 하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새 용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iving Room Spread라는 단어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친구 또는 가족끼리 소규모 모임을 갖는데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크게 전염이 되고 큰 일이 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고 그래서 이제 조그만 방에서 모여서 난 마스크를 쓴다. 나 6피트 거리를 유지하겠다 하고 모이지만은 그런 결심을 하고 모이지만 오랜 습관이 쉽게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서 던지고 가까이 접근하고 이제 그러다가다 바이러스에 크게 오염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바로 Living Room Spread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셜 버블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끼리끼리 외부와 차단한 버블이 있는데 이 거품 같은 막에서 나오지 말아라. 더 단단히 그 속에 숨어라. 이제 그런 충고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공간에 사는 동거 가족만 만나고 외출하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동거인이 아니면 멀리하라. 이제 그런 충고입니다. 이 팬데믹 퍼티그라는 말은 이미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염병이 오랫동안 계속이 되니까 이상 행동을 하는 행태를 얘기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사람도 만나고 밥도 좀 사 먹자.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을 피할 것인가? 여러 가지 충고들이 나와 있는데 성서적인 충고도 있습니다. 잠언 17장 13절, 18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등이 이제 인용이 됐는데 친구와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있나느니 이런 성경 구절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 코비드-19 그리고 경제 이 연관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국민들의 주머니가 텅 비어 있고 12월 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부 혜택이 또 끝이 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에는 지출안에 대한 이제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지 정부의 샷다운을 이제 면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화당, 민주당 모두 스티뮬러스 플랜, 경제 부양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액수상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힘겨루기만 서로들 하고 있었는데
양측에서 한 8명의 상원의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제의를 했는데 엊그제 설명드렸습니다. 9,080억 달러짜리 규모의 스티뮬러스 플랜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양측이 다시 협상의 출발점을 잡자 그런 합의에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9천억 달러라면 아직도 뭐 양측의 결의와는 거리가 먼 액수입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약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로 해결을 하자는 얘기고 민주당 쪽에서는 2조 달러 정도 쓰자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양측이 9천억 달러를 가지고 다시 협상을 시작해 보자. 즉 일단 협상의 동기부여는 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 계획에는 약 3천억 달러의 스몰 비즈니스 지원금이 들어있고 1,600억 달러의 주 시정부 지원금이 들어있고 또 실업수당 일주일에 한 300달러짜리 지급하는 것이 있고 그 밖에 뭐 차일드 케어라든가 헝거 케어, 백신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여름 동안 기다렸던 그 1,200달러짜리 체크 이것은 어느 협상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소위 그 디렉트 페이먼트 체크라는 것인데 이 개인별 지원금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업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주시 정부의 지원금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차 그 디렉트 페이먼트 때는 2억 명한테 돈이 나갔습니다. 약 1,200달러짜리 그 책이 나갔는데 어린이는 500달러짜리 나갔죠. 토럴 페이먼트가 2,81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이제 협상안에 빠져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디렉트 페이먼트 책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효과적인 방안이었다 하는 평가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직접 소비를 하고 소비를 통해서 국가가 빚을 내서 푼 돈이 다시 세금으로 금방 들어오게 된다. 그게 효과적이다. 이제 사용처를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식품 구입이라든가 뭐 전기값, 수도료 낸 거, 그 다음에 모기지 페이먼트, 카 페이먼트, 렌탈 피 뭐 이런 것을 돈을 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푸는 목적에 가장 적절하게 사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인데 또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스몰 비즈니스 같은 거는 지원금이 은행과 밀착되어 있는 스몰 비즈니스가 아닌 빅 비즈니스들이 큰 돈을 다 가져갔다. 이 돈은 아마도 지금 저금통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스탁마켓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우리 커뮤니티의 그 작은 세탁소라든가 식당 같은 데는 푼 돈도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실업수당으로 나간 돈이 4,420억 달러, PPP 봉급 지원이 5,410억 달러. 여기에 비해서 이제 2,810억 달러 우리 그 디렉트 책 받은 것은 작은 비율이다. 1,200달러 별거 아니다. 이제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7%가 지난 3월에 나간 그 CARES Act는 잘했다 하는 지지 반응을 받았고 8월 달에 조사해 보니까 70%가 1,200달러 또 한 번씩 줘야 된다. 그런 반응을 보였고 10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74%가 디렉트 페이먼트 체크가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릴리프 비는 다시 한번 나와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확실하게 나왔었습니다. 이제 의회 내에서 이 페이첵에 대한 흥미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거대한 돈들이 이제 어떻게 나눠질지는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개인 체크는 큰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여하튼 9천억 달러든 1조 달러든 뭐 2조 달러든 이 돈이 어디로 가든 이 돈의 뒷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납니다. 이 국민들이 보증을 서고 빚을 내서 쓰는 돈이 바로 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낸시 아줌마나 미치 마커너 아저씨가 인심을 쓰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빚 보증자고 내가 국민이고 내가 주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이든 당선자 팬데믹이 악화가 되니까 이제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취임 후에 첫 번에 할 일이 국민들 전체가 한 100일 동안만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자. 그러면 병균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이트하우스의 팬데믹 그 대처 책임자로 있는 닥터 파우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유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국에는 크리스마스가 내년 1월 9일에나 올 것이다. 연기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타크로스가 2주간의 격리 조치에 걸려서
12월 25일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한국에. 그래서 내년에 1월 9일이나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내년에 연기돼야 된다. 그런 농담입니다. 여러분, 리빙룸 스프레드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뉴스와 로컬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룹에 대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지아주에서 이제 1월에 벌어지게 되는 세넷 런오프 선거 때문입니다. 주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이 격렬한 선거전이 결국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스윙 보트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조지아 내 표는 약 23만 표 정도 되는데 지난번 경쟁자들의 표 차이는 약 8만 표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늘 지역적인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중부, 남부 지역에 있는 소매업들이 다시 문을 닫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병원의 중환자실 약 15% 정도밖에 여유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는 2월 말까지 약 18만 명의 코비드-19 환자들이 더 죽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와 있는데 CDC는 어제 백신 접종이 곧 시작이 되지만은 전국의 일반 대중에게 다 미치기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월 말 정도에는 사망자가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했습니다. 정치권이 다시 경기부양한 그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되지만은 $1,200 개인 지원금은 이 협상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 여론조사에서는 약 70%가 이 디렉트 페이먼트 체크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만은 이번 협상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쿡 카운티 보건당국이 지난 수요일 노스브룩의 힐튼 호텔에서 있었던 결혼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150여 명의 하객들이 거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서 앞으로 15일 동안 격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프리츠커 주지사도 여기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는데 이 주 정부가 내린 그 모임 규정 여기 50명 이하로 하라는 얘기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것도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어제 감염자가 1,959명입니다. 사망자 192명, 일주일 동안 957명이 사망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이 세일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업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작년보다 훨씬 일찍,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코비드-19로 인한 각종 제약에 대한 반발 또는 시민들의 좌절감에 대한 보상 심리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팔리지 않는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living room spread, social bubble, pandemic fatigue 이런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